위진남북조는 문학 비평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에는 문학 비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단편적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문학 비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중국 문학이 본격적으로 창작의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이 발생을 했고 작가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개성적인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약간 집체적인 느낌이 있었죠. 민간의 어떤 민간 가사에 빌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비슷하게 문인들도 글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문학을 완전히 독립된 어떤 한 예술의 장르로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되고 따라서 문학 비평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다. 이런 거를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위진남북조 문학 비평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조비의 전론 논문 요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육규의 문부 요거 두 개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조비는 다 기억나시죠? 조조의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아들이 요조라고 두 번째 아들로서 나중에 이제 황제에 오르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전론을 써가지고 몇 편을 썼는데 그 중에 지금 전하는 거는 논문 한 편뿐입니다. 이게 이제 문선에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전론 논문을 보시면은 이 조비가 문학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합니다. 문장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업이요 영원 부루한 성대한 일이다. 좀 이따가 이거 이제 이렇게 우리 보실 거예요. 논문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조비는 문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건한 칠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 장르, 그러니까 문체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문체마다 예를 들어 부는 어떻게 돼야 되고 서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준이 되는 품격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위진남북조의 문학 비평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후대에도 계속 이게 연결이 되는 그 출발점에 바로 이제 조비의 논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작론에서는 이 사람은 기를 위주로 하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찾은 조비의 전론 논문을 누가 잘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이런 사이트를 제가 봤는데 이분이 아주 전문적으로 번역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이 사람은 규장각 서울대 규장각이죠. 거기에 있는 문선 중에서 육신주본이라고 있어요. 6사람이 줄을 단 문선의 이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문인상경 자고이연이라. 그래서 문인끼리 서로 경시하는 것은 옛부터 그랬다. 얘를 이제 반고하고 부의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반고가 이 사람이 재주가 자기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입이라서 이게 이제 큰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문학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약간 잘 쓴 문학, 못 쓰는 문학,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다. 문학 비평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학 비평은 이미 예전부터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뭔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드러난 거는 없었고 이제 자기가 처음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 보시면은 지금 문인 중에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진님, 이런 사람들, 이거 뭐예요? 이제 왕찬 이런 사람들, 서간 이 전부 누구입니까? 이 시대 유명한 문인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건한 칠자가 바로 이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어,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 자기를 살피고 나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니 그래 그렇게 해야지만 어, 논문을 지을 수 있다라고 조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시작을 할 때 객관적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요 이제 세 번째 단락 시작됐죠. 그러면서 자기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차는 이거를 잘했고 서간이란 이 사람은 또 요런 제나라 기풍이 약간 마음에 안 들지만 왕찬만큼 잘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왕찬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여기서 그죠? 요런 것들은 정말 잘 썼고 서간에 대해서는 또 요런 것들은 정말 잘 써가지고 어, 장영하고 채용에 이제 비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림하고 완우 이 사람들은 어느 장르에 능했고 유종은 또 어땠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공룡 같은 경우에는 기가 높고 여기서 벌써 이제 기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드러나는데요. 마지막에 이 공룡은 좀 못하는 이야기 하다가 잘하는 어떤 이 사람이 잘하는 문체에 있어서는 양운과 반고의 짝이 될 정도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불을 엄청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한 칠자가 어떤 장르에 각각 능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 예,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보면 문이라는 거, 문학이라는 거는 이런 장르 같은 경우에는 우아해야 한다. 그죠? 서론 같은 경우에는 이치에 맞아야 하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중시해야 되고 이런 장르는 아름다워져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 장르마다 어, 그 마땅히 그러해야 한 특징이 있다라고 품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문은 길을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론에 이제 대충 중요한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문장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이고 부로에 상대한 일이다. 요런 게 이제 바로 어, 여기서 이제 중간에 딱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은 논문에서 문학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는 문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건한 칠자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했지요. 그리고 문학 장르에 대해서도 문체마다 어떤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준을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길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예. 그래서 논문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방금 다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기의 문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6기의 문부 같은 경우에 이게 자체가 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부의 특징인 변체, 사륙 변려체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이고 참신한 문학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그 문학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것들이 아주 정밀하게 담겨져 있어서 문부를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썼어요. 벌써 이 시대 때 이 정도의 문학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이 사람은 문학에 대해서 형식과 내용을 모두 중시했습니다. 형식이라면은 성운의 조화 이런 걸 중시했다. 성률의 조화 이런 거를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하고 상상이 글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굉장히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외에 이 사람은 옛날 글을 흉내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책의 작자는 독창적이고 참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 조비의 전론 논문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문체마다 표준이 되는 풍경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 뒤로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우리 문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낸 이 논문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심화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고려대 도서관 사이트에서 쉽게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6기 문부 치시면은 예, 여기서 제공하는 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이 논문이 뜰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학자가 썼는데 안타깝게도 이거 다음에 후속을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아마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이 논문의 구성은 육교의 문부에 대해서 상세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 육기 문부가 이제 이것도 문선에 실렸는데 문선의 텍스트라면은 그 6명의 혹은 이제 5명의 그 학자들이 주석을 남겼거든요. 아까 육신주라가 나왔죠. 그 육신주 그 주석까지 다 지금 이분이 여기에서 해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내용이 대충 어떻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판본을 위주로 해서 자기가 이거를 번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해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 문선에 있는 이 문부의 텍스트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편의상 이렇게 단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육신에 해당하는 그 주석을 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석을 이렇게 달았어요. 1번 여기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이거를 이 논문을 쓴 분이 다 이렇게 한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는 심화 학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논문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글을 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다 번역을 하신 겁니다. 용심, 이거는 뭐냐면 또 이렇다. 용심은 선비가 문장에 마음 쓰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번역을 하셨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 11번까지는 일단은 그 주석을 다 여기서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1번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11번까지 맞죠? 그러면은 해설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 해설을 하고 해설이 끝난 뒤에 그 단락에 대한 번역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을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나는 늘 훌륭한 작가들의 저작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마음 쓰는 바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은 말을 구사하여 표출해내는 일은 매우 다양했지만 문사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매번 스스로 문장을 지을 때마다 더욱 그러한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문학에 대한 비평의 눈을 키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기의 뜻과 나타내려 하는 사물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표현해낸 문장이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까 하는 것을 늘 우려했기 때문에 이 문장 그러니까 이 문학에 대한 거죠. 이는 이 문장을 구사하여 표출해내는 일을 아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능숙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거를 내리고 따라서 이제 이 이유가 나옵니다. 문부를 지어가지고 이전 작가들의 훌륭한 문장을 기술하고 문장을 짓는데 좋고 나쁘게 되는 까닭을 논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 뒤로 작가들이 요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쓴 문부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잘 쓰는데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부차적인 거에 해당이 되겠고 이 뒤에 이게 굉장히 이어지는데 너무 길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우리가 소개가 좀 꼭 되어야 되는 부분 219페이지로 가서 보면은 이제 이분이 얼마나 이제 그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작가의 창작론에 대해서 특히 깊이 있게 천착을 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6개의 문부 계속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연후에 뜻을 선택하고 안배하며 말을 살펴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형상을 지닌 것들을 모두 두드려 그 형상을 구하고 소리를 지닌 사물을 모두 두드려서 그 소리를 다하고 나뭇가지를 따라 잎을 배열해보고 물결을 거슬러서 근원을 탐구하기도 하고 은밀한 것을 탐구하다가도 선명한 것으로 나서기도 하며
쉬운 것을 구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호랑이가 포효하면 무짐승들이 소리를 내듯이 이렇게 문장이 조화롭게 되는 걸 나타내고요. 용이 나타나면은 무새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약간 부조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기도 하고, 혹은 문장이 순탄하게 쉽게 풀려나가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문장을 쓸 때 여러 가지 외부 조건에 의해서 문장이 아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 세부적인 상황을 일일이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문학 비평이 이 시대에 이르면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문학 비평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